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어쩌면 너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사실 송선미 작가님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6명의 작가분들이 공동 저작을 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6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6명의 작가분이 쓴 6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장르는 동화 에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동화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성인을 위한 성인 동화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동화라고 읽기 시작하니까 조금 동화 같지 않은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부분도 있고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동화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화 에세이라는 장르이고요. 동화 에세이라는 거는 뭐냐면 형식은 동화의 형태로 쓰여져 있고요. 형식은 동화지만 내용 자체는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이라기보다는 성인이 된 부모들을 위한 동화이자 에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6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쓴 동화책, 동화 에세이고요. 그 6명의 작가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집어넣어서 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개인사나 가정사, 자신 스스로도 그렇지만 아이나 가족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냥 배경 지식이 없이 읽었을 때는 이 동화를 치고는 조금 너무 현실적인 얘기들도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화가 아니라 동화적으로 쓰여진 자전적인 에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 같은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용기 있게 쓰셨구나. 사실은 본인의 가정사나 개인사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동화 같이 마냥 아름답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읽으시면 조금 그렇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오히려 어릴 적의 트라우마, 본인의 트라우마라든지 본인들이 당했던 가정폭력, 이혼 문제, 아이가 삐뚤어져 나가는 문제, 심지어 남편의 죽음, 이런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동화의 형식으로 아주 덤덤하게 그렇지만 그러고 아름답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 6명의 엄마 작가들이 썼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그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워크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스토리텔링하는 동화 쓰기 워크숍이라는 데서 이 6명의 엄마들이 만나서 동화를 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또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으로 그 형태의 하나로 동화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을 독자로 하는 그런 동화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건데 에세이 형식으로, 하지만 형식은 동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치료 같은 거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밖으로 써 나가는 방식인데 그냥 사실은 수필을 쓰고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본인의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글로 써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동화라는 형식을 빌어서 써나가서 오히려 더 활짝 오픈해서 쓸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6명의 엄마 작가분들, 이 작가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배우분이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송선미 배우님. 그래서 이 책의 작가가 사실은 6명이지만 그냥
책 속에 간략하게 표현될 때는 저자를 송선미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송선미 배우님이 그 6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 송선미님의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아빠가 이렇게 없어지셔가지고 달님이 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송선미님 너무 개인사고 가정사지만 사실은 뭐 언론에 보도도 됐었고 굉장히 쇼킹한 뉴스여가지고 뭐 실제 뉴스에도 나왔던 일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나니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동화라고 생각하고 읽기에는 조금 어두운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본인들의 이야기가 들어간 거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 딸, 뭐 어릴 때 헤어진 형제, 뭐 여러 가지 가정사,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동화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수필에 가까운 동화 에세이라는 그런 장르고요.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껏 별로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개성 있고 또 뭐 인간사와 그런 어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좀 독특한 방식으로 써내려간 책을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좀 먼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이 6편의 작은 단편들로 이루어진 책이라서 제가 그 연결해서 상당 부분을 읽어버리면 조금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부분 연결되지 않게 그렇지만 내용을 유출 많이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토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너의 이야기 송선미 외 지음 핌 출판사. 공주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왕자님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성 밖은 흉악한 사람들과 난폭한 동물들이 득실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돼, 밖은 너무 위험해. 성 안에서 놀자. 하지만 리코는 계속 떼를 썼어요. 싫어,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단 말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 엄마, 그럼 내가 용기를 줄까? 리코는 용기, 용기, 용기를 3번 외치고는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공주의 가슴에 대주었어요. 공주는 선뜻 마음을 내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내가 정말 용기가 없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많고 조심스러워서 도전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리코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엄마인 내가 용기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공주의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리코를 위해 성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성문이 열리는 순간 공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엄마 옆에 있어줄게. 힘을 내. 리코가 활짝 웃으며 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공주는 두려운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공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리코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공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공주의 손을 꼭 잡아주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 말없이 안아주는 사람, 행복하라고 빌어주는 사람. 공주는 정말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세상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공주의 가슴에 고마움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송선미님의 아리코 중에서. 개구리는 선선한 그늘에 누워 두더지가 뚝딱뚝딱 일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다 금세 잠에 빠져요. 두더지가 책을 쌓아 근사한 의자를 만드는 동안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개구리는 해가 지는 하늘을 보며 말해요. 멋진 노을이야. 두더지는 코를 킁킁이며 답해요. 킁킁, 노을에선 달콤한 냄새가 나는군. 그래. 노을은 잘 익은 사과색이네. 우리 사과나 먹을까? 개구리는 때마침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반으로 나눠 두더지에게 내밀며 생각해요. 사과 하나를 나눠 먹을 수 있다니, 둘이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남은 사과를 처리하는 건 꽤 귀찮은 일이니까. 개구리는 사과 하나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두더지가 있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우물은 다시 예전 그대로예요. 개구리는 우물 바닥에 널린 물건들을 쓱쓱 밀어 자리를 만들고는 벌러덩 누워 흐르는 구름을 바라봐요. 세상에, 우물 안이 이렇게나 고요하다니. 이제야 내 마음에 쏙 들던 그때의 우물로 돌아왔네. 한참을 그대로 누워 행복해하던 개구리는 눈을 반짝이며 일어나요. 자, 이제 다시 재미있는 일을 해볼까? 지금 기분이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물 안을 빙 둘러보던 개구리의 눈에 던져두었던 나뭇잎이 보여요. 나뭇잎을 가져다 꼼지락꼼지락 바느질을 시작한 개구리는 어쩐지 금세 손수건만큼 커다랗게 옷감을 이어놓고는 으쓱해요. 주변은 벌써 어둑해져 있어요. 오랜만에 집중했더니 노을이 지는 것도 몰랐네. 오늘은 여기까지. 가까이 보이는 바구니에 나뭇잎 옷감을 던지려다 개구리는 문득 병아리가 떠올라요. 처음 만났던 날 이 바구니에서 깨어나 울고 있었지. 그 작은 몸으로 정신을 쏙 빼는 울음을 울다니 대단한 녀석이야. 손에 들린 나뭇잎 옷감을 보고 있자니 병아리가 생각나요. 볼수록 멋진 초록이야. 병아리의 노란 털에도 잘 어울리겠는데? 개구리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병아리 생각에 당황스러워요. 머릿속이 온통 병아리 생각뿐이잖아. 분명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우물인데 어쩐지 허전한 기분이에요. 어디선가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아, 그립다. 어쩌면 너의 이야기. 송선미 외 지음. 핌 출판사. 공주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왕자님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성 밖은 흉악한 사람들과 난폭한 동물들이 득실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돼. 밖은 너무 위험해. 성 안에서 놀자. 하지만 리코는 계속 떼를 썼어요. 싫어.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단 말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 엄마, 그럼 내가 용기를 줄까? 리코는 용기, 용기, 용기를 3번 외치고는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공주의 가슴에 대주었어요. 공주는 선뜻 마음을 내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내가 정말 용기가 없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많고 조심스러워서 도전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리코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엄마인 내가 용기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공주의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리코를 위해 성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성문이 열리는 순간 공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엄마 옆에 있어줄게. 힘을 내. 리코가 활짝 웃으며 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공주는 두려운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공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리코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공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공주의 손을 꼭 잡아주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 말없이 안아주는 사람, 행복하라고 빌어주는 사람. 공주는 정말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세상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공주의 가슴에 고마움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송선미님의 아리코 중에서. 개구리는 선선한 그늘에 누워 두더지가 뚝딱뚝딱 일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다 금세 잠에 빠져요. 두더지가 책을 쌓아 근사한 의자를 만드는 동안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개구리는 해가 지는 하늘을 보며 말해요. 멋진 노을이야. 두더지는 코를 킁킁이며 답해요. 킁킁, 노을에선 달콤한 냄새가 나는군. 그래. 노을은 잘 익은 사과색이네. 우리 사과나 먹을까? 개구리는 때마침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반으로 나눠 두더지에게 내밀며 생각해요. 사과 하나를 나눠 먹을 수 있다니. 둘이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남은 사과를 처리하는 건 꽤 귀찮은 일이니까. 개구리는 사과 하나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두더지가 있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우물은 다시 예전 그대로예요. 개구리는 우물 바닥에 널린 물건들을 쓱쓱 밀어 자리를 만들고는 벌러덩 누워 흐르는 구름을 바라봐요. 세상에, 우물 안이 이렇게나 고요하다니. 이제야 내 마음에 쏙 들던 그때의 우물로 돌아왔네. 한참을 그대로 누워 행복해하던 개구리는 눈을 반짝이며 일어나요. 자, 이제 다시 재미있는 일을 해볼까? 지금 기분이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물 안을 빙 둘러보던 개구리의 눈에 던져두었던 나뭇잎이 보여요. 나뭇잎을 가져다
꼼지락꼼지락 바느질을 시작한 개구리는 어쩐지 금세 손수건만큼 커다랗게 옷감을 이어놓고는 으쓱해요. 주변은 벌써 어둑해져 있어요. 오랜만에 집중했더니 노을이 지는 것도 몰랐네. 오늘은 여기까지. 가까이 보이는 바구니에 나뭇잎 옷감을 던지려다 개구리는 문득 병아리가 떠올라요. 처음 만났던 날 이 바구니에서 깨어나 울고 있었지. 그 작은 몸으로 정신을 쏙 빼는 울음을 울다니 대단한 녀석이야. 손에 들린 나뭇잎 옷감을 보고 있자니 병아리가 생각나요. 볼수록 멋진 초록이야. 병아리의 노란 털에도 잘 어울리겠는데? 개구리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병아리 생각에 당황스러워요. 머릿속이 온통 병아리 생각뿐이잖아. 분명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우물인데 어쩐지 허전한 기분이에요. 어디선가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아, 그립다.